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?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습니까? 말입니까 이게? 봉쇄가 됐으면요 상황이 아주 달라졌어요. 봉쇄를 못한 거예요. 미수에 그친 거예요. 그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.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당했을 때 네. 그때도 말이죠. 국회와 정당활동 금지는 개헌 포럼이 없었어요. 분명히 국민들께 아셔야 돼요. 이건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과거 군사정권도 당연히 국회에 진입하고 그렇지 않았다고요.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민주화되고 나서 45년 지난 이 지금 와서 국회 난입을 한 거예요. 포고령에 나와 있잖아요. 그냥 난입한 게 아니라 국회, 지방의회, 정당활동 금지해라. 결사, 집회 안 된다. 언론 네. 통제하겠다. 의사들 처단하겠다. 미복귀한 사람들. 그 얘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장관이 저런 얘기하면 되나요? 책임지고 사퇴해야 돼요.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. 그 국회 제대로 봉쇄는 봐준 거다 우리가. 정말 우리가 다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다. 봐라 나중에 국회가 해제 요구해제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도대체 국민과 국회를 뭘로 보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? 일국의 장관 났습니까? 계엄령의 법적인 요건이 타당한가 참모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했어야 될 이야기라 아니, 유치해 있단 말이에요. 네, 위원장님, 그게 제가 평소에 계엄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해뒀으면 공부라도 해뒀을 텐데 계엄의 요건이나 이런 거를 그게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가 검토하고 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?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습니까? 말입니까 이게? 봉쇄가 됐으면요 상황이 아주 달라졌어요. 봉쇄를 못한 거예요. 미수에 그친 거예요. 그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. 네.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.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습니까? 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 뒤에도 취소를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최창렬 교수님, 아까 계엄군이 우린 지시를 받았지만 우리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의 얘기는 우리가 봉쇄하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제대로 하려면 했지만 우리가 지시를 그렇게 안 한 거다라는 취지의 또 얘기로 들려요. 저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럼 왜 계엄군 투입했습니까? 국회에다가. 겁주려고 했던 겁니까?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의 말은 전언에 의하면 말이죠.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에 경고를 주려 했다. 국정을 정상화하려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같은 맥락이에요. 국회를 왜 봉쇄 못했겠냐 우리가 그까지 그 민간인들 국회의원들 무장 안 했는데 네. 단지 봐줬다 그냥 겁만 줬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.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? 이거 말이에요. 제가 하나 그 11.6대 비상계엄 선포됐잖아요. 네. 다 아는 거 아닙니까? 79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당했을 때. 네. 그때도 말이죠. 국회와 정당활동 금지는 개헌 포럼이 없었어요. 분명히 국민들께 아셔야 돼요. 이건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과거 군사정권도 당연히 국회에 진입하고 그렇지 않았다고요.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민주화되고 나서 45년 지난 이 지금 와서 국회 난입을 한 거예요. 포고령에 나와 있잖아요. 그냥 난입한 게 아니라 국회, 지방의회, 정당활동 금지해라. 결사, 집회 안 된다. 언론 네. 통제하겠다. 의사들 처단하겠다. 미복귀한 사람들. 그 얘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장관이 저런 얘기하면 되나요? 책임지고 사퇴해야 돼요.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. 그 국회 제대로 봉쇄는 봐준 거다 우리가. 정말 우리가 다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다. 봐라 나중에 국회가 해제 요구해제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도대체 국민과 국회를 뭘로 보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? 일국의 장관 났습니까? 네.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지금 굉장히 지금 감정이 지금 올라오셨어요. 네. 근데 지금 사실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을 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다라는 게 공통적인 시각인 거죠. 근데 국회 진입도 문제긴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?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를 장악을 했더라라는 겁니다. 국회가 포위되고 국회로 진입되는 것보다 먼저 이 진입한 곳이 계엄군이 진입한 게 선관위였다. 김용현 이 전 장관 부정선거를 수사하려고 그랬었던 겁니다라는 거예요.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국회보다도 더 빨리 선관위로 갔다라는 거죠. 그리고 심지어 국회는 대략 한 280명 정도가 계엄군이 왔는데 선관위는 300명 정도 더 많은 군이
투입돼서 더 빨리 갔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, 아까 잠깐 포고령 얘기를 하셨는데 포고령 전문을 좀 같이 보죠.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첫 번째죠. 뭐 정치 활동을 금한다. 그리고 두 번째, 뭐 체제 부정하거나 허위 선동, 가짜 뉴스 금한다. 세 번째, 언론 출판 통제 않는다. 그리고 뭐 파업, 태업 이런 거 금하고 전공의, 뭐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 조치한다라는 거였어요. 근데 어디에도 부정선거 얘기는 없습니다. 근데 여기에도 없는데 사실 국회로 들어간 거는 포고령 1번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니까 국회로 갈 수 있는데 윤영걸 대표님. 네. 부정선거는 포고령을 봐서는 선관위 왜 갔지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죠. 뭐 포고령에는 뭐 네. 정치 쪽 얘기만 했지 선관위 네. 얘기는 없거든요.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의 주요한 뜻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이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. 뭐 네. 이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포고령이 10시 30분쯤에 됐는데 선관위는 포고령 나오자마자 바로 그 297명, 300명 가까이가 계엄군이 글로 들어갔어요. 네. 근데 국회 정작 어떻게 보면 국회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? 국회는 1시간 뒤에 11시 30분에 그것도 적은 280명이 국회에 갔으니까 네. 이 중요도 쪽에서는 선관위가 훨씬 높죠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강성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얘기를 날밤 새워서 떠들고 있잖아요.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또 황교안 과거 그 국민의힘 그 대표하시던 분도 부정선거 앞장서서 또 규탄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번에 이 비상계엄을 한 여러 가지 의도가 국면 전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. 이 부정선거 선관위 본사를 털어가지고 그 서버도 털어가지고 부정선거를 드러내가지고 국면 전환을 완전히 하려는 의도 뭐 그게 저는 있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선관위 가자마자 휴대폰 압수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번 비상계엄이 얼마나 좀 황당한가. 이 비상계엄이 윤 대통령이 좀 믿는 구석이 3개가 있다고 봐요. 하나는 선관위 털어서 부정선거 잡아내겠다. 네. 또 하나는 저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니까 잘 가동 안 될 거다. 또 세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위법 뭐 불법이라고는 했지만은 네. 탄핵 가결에 손 드는 순간 한동훈 자리도 없어진다. 그 섣불리 탄핵 찬성 못할 거다. 윤 대통령이 믿는 3가지 구석 있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. 네. 지금 부정선거가 오히려 국회보다 더 이 중요한 사안으로 봤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. 근데 다행히 일단 선관위에서 밝히기로는 데이터가 뭐 이게 없어진 건 없다라고 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. 근데 일단 이번 비상계엄의 선언이 굉장히 뭔가 다목적에 이런 포석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.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. 직접 같이 볼까요? 네, 기사. 검찰총장 윤내란죄 고발 사건 직접 수사 지시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. 일단 이건 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검찰이 할 수 있어 없어 막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는 거죠. 검찰이 키 잡고 가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더불어서 출국 금지도 지금 시켰다라는 거예요. 법무부에. 그렇다면 출국을 하려고 했었나라는 거죠. 저희 MBN 저희 기자가 직접 김용현 전 국방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. 비행기표를 구매했다는 얘기가 있어요. 맞습니까? 했더니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. 정치 선동이에요. 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최창렬 교수님. 비행기표를 구매한 거 아니야? 혹시 출국하는 거 아니야?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어제 있었던 국방위에 출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직전에 면직안이 재가가 됐거든요. 근데 지금 국회 나온 사람들 보니까 지금 다 하나도 지금 모른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럼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를 언제쯤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믿을 수가 없죠. 저에게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?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분이 뭐 한두 분이 아니라서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고 아마 그야말로 김용현 전 장관의 마음속을 알 수는 없죠 우리가.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좀 모면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건 뭐 그것도 수사의 영역인데 내란죄 말씀 잠깐 드린 말이죠. 내란죄라는 게
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탄핵 소추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? 다시 말하면 내란죄는 소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다시 말해서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.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파면된 다음에 소환했죠. 네. 현직 중에 소환 못 한다고요. 물론 이제 최순실에 관련된 수사는 이루어졌었죠. 이번 그때 이제 박 대통령 직접 소환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내란죄 혐의라면 말이죠. 네.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? 직접 수사권 없지만 이제 직권남용 들여다보면서 관련 범죄를 보겠다는 거니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을 보겠다는 건데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거예요. 그다음에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수사한다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. 대통령이라서 수사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란죄 혐의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제가 딱 두 네. 가지 말씀드리는 게 군사 정권 때도 국회 활동을 제지하는 건 없었다는 거. 네. 그 12.6대 말이죠. 79년도. 그리고 내란죄도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는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. 그 두 네. 개는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겁니다. 시청자분들께.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은 그래서 이 사안이 중요한 거다라는 네.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검찰이 지금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내란죄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까지 중대한 사안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.